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질의 시간인데, 일단 뭐 우리 평택시 상하수 사업소 1년 동안 시민들에게 그 깨끗한 물 공급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하수과에서 환경적으로 또 아주 뭐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추경 예산은 그 정수구입비 7억 8천 요거 이제 추경 예산으로다가 올리셨는데 그 대금이죠, 대금. 사용 요금에 대한 설비하고 사용 요금에 대한 대금. 예, 수상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러면 올까지는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세운 거거든요. 아, 조금 부족해요. 예, 예. 저희가 1년에 우리 평택시에서 사용하는 물값이라고 그럴까? 물값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올린 것처럼 한 366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4년도에서 34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24년도에. 346억. 예. 그러면 한 20억 정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한 20억 정도 물값을 더 지급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해인가 우리 평택시에서도 물 전략 운동을 많이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네, 물 전략. 예. 사용하는 물을 좀 전략. 뭐 이런 홍보가 평택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중 그냥 주기적으로. 그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네. 지금 개인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어떤 절수 설비라 해서요. 그 어떤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설치하는 걸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해서 승인도 내주고 있고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물을 사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샤워를 할 때 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시간 예를 들어서 뭐 1분 정도 사용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수 꺼진다 그럴까 뭐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뭐 도구를 부착을 하든지 가정적으로다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전략에 대한 그런 그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연구 좀 하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옛날보다 솔직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네.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 시민들께서 어쨌든 사용하는 만큼 지불을 하는 거지만은 특별 해결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 물을 쓰는 만큼 지급을 금액을 내지만은 사실 뭐 물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부분을 거의 뭐 우리가 사용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양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컵에다 받아놓고 양치하시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마다 좀 틀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이 틀었다가 시간이 되면 잠깐 잠기고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에서 전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동감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저희가 내년도에 그 홍보 동영상 만드는 데도 네, 한 네. 꼭지를 만들어서 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각 읍면동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 원래의 자료에도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젊은 세대나 뭐 어린 아이들 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우리 평택시에서 사시면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그 추경 사업 설명서에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이거 감액된 거는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팽성 2배수지 그 송수 관로가 안성천을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착이 아니라 추진공법으로 하는 건데요. 아까 예. 김승겸 위원이 질문하셨나? 이관 의원님 유승영 의원이 유승영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셨구나.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상하수 사업소가 3,529억 몇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2,495억 해서 약 한 1,000억 정도 일단 감액돼서 본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근데 그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어쨌든 뭐 원인자 부담금 등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뭐 1,000억씩 일단은 감액한 사유가 뭐 따로 있나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수 같은 경우 이제 15억을 저희가 선납받은 게 내년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줄었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줄은 거는 한 650억 정도 원인자 부담금이 줄었는데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계획된 저희가 연차별 그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게 이제 600억이 올해는 들어왔던 게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금액이 없게 되고 또 저희가 배수지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축소로 인해서 이제 줄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뭐 불편을 드리거나 이런 저기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은 게 아니라 좀 늘었는데 신규 사업을 저희가 3개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이번에 이제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3회 추경 그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은 13조 보시면은 예산 총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일 평균 생산량이 243톤 맞나요? 맨 밑에 보시면은 13조. 맞아요? 연간 생산량이 88,777톤. 그 우리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그 물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들도 질문하시고 그랬지만은 그 비용 문제로 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게 되면은 지금 그 뭐 현실화율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3, 24, 25년에서 8%, 10%, 15% 올해까지 이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88%까지 원가 대비 88%까지 원수 원가 비교해서- 저희가 네, 모든 들어가는 원가, 비용 네. 대비해서 수입을 환산을 했을 때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한 88%까지 끌어올릴 것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저희가 요금으로 받는 게 37%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올해부터 올해 내년 후년에서 매년 20%씩 해서 이제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6년 도까지 27년도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약 60% 정도까지는 원가의 60%까지는 요금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제 현실화 저희가 들어가는 원가 대비 너무 요금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이게 수입 지출로 따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라는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작년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손익 계산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우리 저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27일, 28일에서 1박 2일 그 비교 견학을 춘천시로 다녀왔어요. 춘천시로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정수장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춘천시는 평택시하고 좀 다른 게 임야가 많고 또 물도 강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청결 도시예요. 청결 도시. 깨끗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정수장 시설을 우리가 둘러봤을 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고 바닥 그 정수장 바닥 속에서 슬로우로다가 이렇게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해서 바닥에 침전되는 그런 불순물을 수시로 긁어내는 그런 시설. 평택 지금 저기 안성천 거기 정수장 거기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동일한 게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가 이게 모터를 발전기를 돌려서 끌어당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긁는. 예, 그건 그 설치한 지가 지금 뭐 40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설계하고 하는 정수장은 아마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뭐 새로 개발된 어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수장을 개설할 때는 그거를 장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 네, 그 이상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춘천시에 우리 저기 상하수 사업소에서 한번 다녀오셨나요? 현장 견학?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수장 가본 적은 없고요. 저희는 저 성남이라든가 수지, 화성이라든가 수자공사에서 하는 대규모 정수장들은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장 규모로 따지게 되면 그 수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가장 큽니다.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제 사진을 찍어온 거 담아온 건 있는데 그 장비 가격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사업소에서 춘천시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진이천 정수장 폐쇄됐죠? 폐쇄됐죠. 그거 활용 계획이 혹시 있나요? 평택시에서? 현재는 없나요? 지금 내년도에 5천만 원 활용 방안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활용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물관식으로 우리 이제 아이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그 정수를 하는 우리가
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정수 과정을 교육관식으로 꾸미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그 용역을 일단 용역을 신청하신 건가요? 용역비 세워가지고 예, 지금 용역비는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5천만 원 지금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수장이 지금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수를 한다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정수장에다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일단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정수장을 뭐 이렇게 학습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개방을 한다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저희 송탄 정수장도 사실은 계속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했던 시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 사실은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도 괜찮을 것 해서 제가 좀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 누수 복구 공사 건이 올해 한 780건인가 돼요. 올해 780건인가 되고 약 금액이 43억 정도 복구비로다가 43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 복구 비용이 약 한 7억 한 8억 정도 증감을 해서 366억 내년도 복구비가 맞나요? 내년도는 올해 2회 추경까지 합산한 43억 동일하게 편성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근데 그 780건에 대한 이 복구 현장이 대부분 어느 현장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이게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뭐 여러 가지 관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지금 첨부 자료에는 송수관, 급배수관, 뭐 대량누수 이렇게만 나눴는데 가정집에서 계단기 전에 발생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총 건수는 정확히 그 건수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경기도에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로도 통계 자료로도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제 제안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안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관 선로가 지하에 매립된 그런 현장에 어떤 그 평택시에서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다시 지하를 그 집안을 건드려서 공사를 할 때는 그 우리가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다 나오죠. 그 지하의 상으로 발로 다 깔린 그 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몇 미터까지에 대한 그 공사는 그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이행 보증 증권을 첨부를 해라고 해서 5년 동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게끔 그래야 안전하게 공사를 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오 년간 뭐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복구 비용을 그 공사업체에서 집행하게끔 가능할까요?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뭐 2년, 뭐 이렇게 1년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누수 복구에 대해서도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하자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누수 제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누수라는 부분이 그 동일한 구간에서 나는 경우는 사실은 별도 없고요. 그 앞단이나 후단에서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관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건드리면은 그 진동에 의해서 앞쪽이 계속 그러니까 터져나가는 그런 어쨌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평택 시민이 사용하는 물을 금액 가지고 사용 대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수 발생이 되던 그 사고 현장에서 그 누수가 발생이 돼서 하자 복구를 하는 비용은 우리 평택시 전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는만 문제지 그게 다른 뭐 부분은 시키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게 뭐 상위법이에요? 우리 자체 지자체법이에요? 국가기관법에 의해서 국가기관법에? 예,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좀 공사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공사하게끔 그런 제도를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숙과도 마찬가지. 하숙과장입니다. 메모 다 하셨죠? 그 도로의 그 맨홀이 이제 많이 뭐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할 때 뭐 하수관로라든지 뭐 해서 맨홀이 많이 묻히는데 거의 보면은 도로 표면하고 하수관 맨홀 뚜껑하고 단차가 생겨요. 뭐 이렇게 깊은 데는 뭐 한 10cm, 10cm 정도, 뭐 이렇게 5cm, 10cm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단차 생기는 사유가? 그 이제 그 저희가 시설물 그 맨홀하고 단차는 그 이제 관로 매설을 하고 또 맨홀을 설치할 때 암만 해도 맨홀 주변으로 해서 다짐이 좀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구간에서 이제 그 그게 예. 어쨌든 그게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단차가 생기면 부실공사가 된 거라고. 그게. 그 다짐 정도가 틀려서 단차가 네. 나는 거. 그래서 예, 그거를 또 보수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뭐 2, 300만 원씩 또 복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작업할 때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방지 대책이 없나요? 아니면은 그 맨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이 눌림의 현상에서 좀 덜 꺼지게끔 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철판을 갖다가 바닥에 깔든지 뭔가 그 방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연속해서 그런 건수가 발생이 하니까 그런 거는 다짐을 갖다가 이제 그 좀 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하자 보수 이행 보증금을 끊어서 그분들이 추가 비용 다 복구 비용 다 저기 예산 대처를 하고 있나요? 공사업체에서? 예, 기간 안에는 지금 하자를 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이 780건 올해 건수가 780건인데 이런 건수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첨부를 해서 공사한 거에 몇 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공사 그 비용을 납부한 게 얼마고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과 지금 그 상수도 미납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말 그리고 이렇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 연말에 되면 99% 이상 완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고는 계신데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미납 발생이 됐는데 뭐 몇 프로를 납부를 받았다. 독촉을 몇 번을 해서 뭐 이런 거 뭐 자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배부를 하게끔 여섯 장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당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는 아까 질의했고 26년도 거 본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게 하다 보면 주로 사업 명세서하고 사업 설명서 보게 되는데 이제 상하수도는 뭐 다른 데도 이제 복식부기 하지만 특별하게 부분 속에서 좀 우리한테 제출하는 양식이 좀 다른 일반 부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실제 이 상하수도 사업 우리 특별하게 예산 안 주신 책자 보면 이 책자가 첫 번째가 사업 운영 계획, 두 번째가 예산 총칙, 세 번째 예산 총괄표, 그래서 수입 예산 총괄표, 지출 예산 총괄표,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자금 운영 계획, 그다음에 별첨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 채무 부담 행위 조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잖아요. 매년 하고 또 추경 때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제출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황과 그거에 따른 계획을 잡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보급 계획을 보면 총괄해서 보면 급수 인구가 64만 4천 명에서 26년도는 65만 6,700명으로 약 12,300명을 늘려 잡았어요. 맞죠? 근데 그래서 보면 연간 지금 총 생산량은 근데 송탄 정수장 미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줄은 거죠. 예, 1,000만, 10만, 한 36만 8천 톤 정도가 줄은 거고, 그건 이해가 됐고. 근데 연간 총 급수량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급수 인근은 늘었는데 연간 총 급수량은 한 55만 5천 톤이 주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줄어서 잡은 거죠? 사업 운영 계획 목표를.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현황을 가지고 이제 각 부서별로 다 불러서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결산이나 예산에 항상 들어가게 있는 양식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이런 폼으로 이런 자료를 내라고 돼 있었는데, 전년도 당년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24년도 기준 결산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고 25년도 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작성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료 낼 때마다 마이너스가 뜨고 플러스가 뜨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번 참에 정확하게 그러면 정립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24년도 결산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년도 26년도 건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당년도는 25년도 거가 이제 사실은 12월 말까지 추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결산 자료는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총괄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그 항목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 자료에는 또 그 공업용수,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또 빠졌던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 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산을 24년도 결산이 됐으니까 그럼 24년도 결산과 뭐 자료를 좀 정리해서 24년도 결산, 25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대략 정리된 부분 플러스 뭐 그래도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뭐 26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거는 24, 25, 26 이렇게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인구는 늘어서 급수를 10,000명 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줄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근거지? 갑자기 뭐 평택 시민들이 야 올해부터는 물을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 집에서 지하수 파갖고 상수도 쓰지 말자라고 한다든가 이런 뭐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런 일은 좀 예외라 질의를 들은 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 뭐 그것과 연관된 거죠. 뭐 일일 평균 급수량도 보면 23,000톤이 줄여. 그리고 또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뭐 동일하게 물 쓴다라고 추정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포괄적인 거야. 그거 아까 설명하신 거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다른 사안들도. 아니 그러니까 뭐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잘 정비를 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력 관리 계획에서도 일반직이 그럼 올해 한 번 느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늘었어? 한 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68명이에요? 아니면 67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정원 규정을 그럼 늘린 걸 올해 반영은 총무과하고 해서 협의가 된 거예요? 68명으로? 이미 늘어서 사람까지 배치가 돼 있고 이건 25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혼재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 감안하겠어요. 내년에 저기 다시 산건의로 오셔서 하시는 의원님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 우리 보좌님도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제일 액수가 큰 게 고덕 일반 산단 공업용수 건설공사죠. 이게 616억 맞죠? 616억. 61억이에요. 616억이에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610억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그 오기나 오타를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예산 총칙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칙에 이제 1조, 2조 해갖고 급수 전수 연간 생산량, 일일 평균 생산량, 라본의 주요 건설 개량 사업 이렇게 나와. 근데 가장 큰 사업을 이제 썼잖아요. 고덕 1번 3단, 공업용수 2단계. 그럼 또 이거는 다른 일을 100만 원이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쳤어. 그러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건 6,100만 원짜리 공사야 또. 그러니까 물론 그래 오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오기가 이 많은 사업들을 작성하고 하다 보면 오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좀 개선을 해나갈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의원님들도 어쨌든 자료를 뭐 꼼꼼히 보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의회에는 산건 전문이라고 각각의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8대 때만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어. 보좌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책지원관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시작한 게 이제 9대 들어와서 각각의 의원님을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을 보좌해 주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기나 오타라든가 설명이 좀 불분명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킹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전에 비하면. 근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좀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래요. 이거는 여기 부서만이 아니야.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손하명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그 상임위별로 비교 견학도 가고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 뭐 지역적으로 차이도 있고 변화도 있죠.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강 댐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료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 공급을 소양강이 어쨌든 춘천 관할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뭐 그것도 지금 K워터하고 뭐 또 협상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물도 1급수를 공급받아서 1급수 정을 가지고 이제 정수해서 공급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갔더니 뭐 정수장이나 또는 그 배수지 같은 데도 그 스텐으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애초에 질 때부터 뭐 타일 같은 거를 뭐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분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거의 전적으로 본인들의 정수장을 통해서 물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 그분만 얘기한 거라 뭐 전체 제가 의견은 못 들어봤지만 굉장히 기피하는 막 부서라고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뭐 송탄 정수장은 이미 가동 안 하고 있고 유천 정수장만 하고 있고 대부분은 팔당에서 상수원을 공급받아서 전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스템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배수지나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좀 벤치마킹 또 현장도 좀 같이 가시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중에 상하수 사업소에서 좀 열정을 또 태우실 분들은 좀 선발해서 좀 보내서 좀 그런 교육이나 경험의 기회도 좀 주시기 바래요.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직원들 그러잖아도 정수장 관련해 갖고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현장 견학을 갔다 왔고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배수지 이런 것도 신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직원들 계속 벤치마킹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아니 바람을 끓여서 정수해서 수도로 사용하고 하려고 뭐막 진척된 데 있잖아요. 뭐 두바이인지 뭐 이런 데들. 그럼 해외에도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인력들을 좀 해서 시야를 넓히고 아니까 물론 내년 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여유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밥은 못 먹어도 학교 보냈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지출 중에 궁금한 게 예비비가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글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물론 답변은 그럴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못 세웠을 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사업 예산 예비비와 자본 예산 예비비가 그 전에는 거의 합치면 18억 가까이 됐는데 17억 4천.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합쳐서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뭐 그런 예산 문제 말고 어떤 뭐 너무 우리가 해보니까 예비비가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번에 예비비가 저희가 보통은 0.1% 이내에서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0.9% 정도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결국은 그 돈은 나중에 이제 불용이 돼서 그 다음에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도 좀 줄고 있고 사업도 줄다 보니 해야 될 사업 운영비는 또 반대적으로 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한 3, 4년 전에도 한번 0.5%까지 떨어졌던 적은 있고요. 5월에는 상수도는 0.37% 정도, 하수도는 그래도 조금 좀 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좀 수입 예산 총괄표를 보면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 해갖고 사업 수익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 수익은 이익이 난 수익이 아니라 들어온 수입을 우리 우리 지침서에 의해서 사업 수익으로 잡은 거죠. 네,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이 됐다 그러면 실제 이제 수익이 들어온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재무 상태표를 만들 때는 요 항목에 있는 숫자만 지금 합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영업이익하고 영업 외 수익을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따져보면 이 1,170억이 영업 수익인 거예요? 하고 영업 외 수익하고 수익이에요 이게? 네, 뒤에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1,2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사업 총계 사업 수익의 1,200이 이대로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영업 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하고 두 개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매출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수익의 개념이에요? 네, 예산에 대한 개념이고 이건 나중에 손익계산서상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이제 이런 계정들이 다 있고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항목에 집어넣는 항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할 때 손익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탕용은 제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목욕탕이 점점 줄고 있고 목욕탕 이용자 분들이 제가 현실 체감으로 느껴도 줄어들었어. 그럼 대부분 집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대중탕 가시는 분은 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그렇고 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건 이해가 가. 액수가 증가되는 마이너스 되는 게. 근데 산업용 및 공업용은 늘어났잖아요. 근데 단가가 이런 줄었다고 그래서 늘어났는데 액수는 자그마치 12억 9천 13억 가량이 줄어드는 거는 어떤 연유예요? 설명을 드리면은 단가에 의해서 저기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업용 수익 자체는 늘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고덕가 합장을 24년도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그 삼성이나 그 3사로부터 저희가 이제 선납을 받았거든요. 올해까지.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예산 수입을 받지 않고 단가에 편성을 해서 이제 받기로 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 선납받은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뜬 거지 그 요금 수익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300 얼마로 올렸었죠? 5원에서 304원으로 바뀌었고요. 24년도까지 결산분입니다. 그게.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가압장 선납비를 받은 거는 거기에 단가가 저희가 안 받으면 27년도나 돼야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선납으로 받았었고요.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대략 뭐 알겠고. 근데 우리 예산 총괄표에 자본 예산 중에 페이지 19페이지인데 상수도 관리가 26년도에는 지금 이게 370억이에요. 376억. 맞죠? 자본 예산에 상수도 관리 지출 376억. 근데 이게 25년도에는 1,400 여기 있다. 뭐 1,401억? 그러면 뭐 4분의 1, 5분의 1, 뭐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상수도 관리해서 자본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난 게 어떤 연유예요? 이거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저기 원인자 부담금 줄어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라든가 그 고덕산단 2단 그 2차 그 원인자 부담금 670억 정도 지금 안 들어오고 올해 내년도 계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한 1,000억 정도 가량 돼요. 네. 1,000억까지는 안 가고 700~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 좀 내역은 좀 예. 30페이지 보시면 자본 예산의 아래쪽에서 상수도 관리에서 감이 690억 정도 된 게 나오거든요. 30페이지? 370억이고 전년도 1,770억 차액이 한 약 700억 정도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이유고요. 그 내역을 네. 좀 하나 한 페이지로 하든지 두 페이지로 하든지 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숙가는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숙가 사업 운영 계획 총괄 보면 지금 시설 현황에 보면 세 번째 보급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도 95.1%야. 26년도에도 95.1%인데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봤을 때 우리가 하수 시설이 처리 시설이 전혀 변화가 없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페이지 107페이지. 지금 하수 처리장 시설 용량은 지금 늘지 않았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시설 용량은 안 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일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줄었어요. 한 1,000톤. 그리고 일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8.7리터. 일일 평균 하수 발생이 줄는다고 예측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은 걸로는 제가 검토했을 때 강우량 감소로 인해서 이게 우수가 그 전년- 우수관과 하수가 네, 오접된 거? 오접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접을 찾기 위해서 오접을 어느 정도 CCTV 찾았다. 찾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1억을 좀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인당 8리터면 우리가 하수 인구를 61만으로 잡았을 때는 굉장한 양인데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추계했던 거를 한번 주세요. 내역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어찌됐든 484만 2천 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루에 평균 하수 처리량과 실제 1인 평균 하수 발생량이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 발생량 이 간극이 결국은 하수 처리를 못하고 방류되는 처리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제가 도의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변동된 사항은요. 이제 올해 그 여름에 비가 좀 들어가지고요. 작년에 많이 왔고요. 그 우수토실이나 이제 그쪽으로 해서 오적관으로 해서 이제 우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리장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유입량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저희가 고덕 처리장에 거기 이제 드럼 스크린하고 분리막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정을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재이용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다시 처리량으로 잡아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처리량이 늘어난 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보면 우리가 하수 처리하는 양과 실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을 예측했을 때는 따져 보니까 우리 하수 처리율은 94.1%가 되는 거예요. 근데 88%에서 94.1%, 6.1%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통계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접된 거를 처리하고 개선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100%를 지향해야 되거든. 평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나 하수들은 우수가 아닌 이것들은 다 처리해서 방류돼야 평택의 하천이나 평택호가 맑아지는 데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좀 배가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금 조정 계획이 보면 26년도 1월 달에 요금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하수가 말이에요. 예. 예. 홍보를 잘 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요금 사용료 고지서에 저희가 첨부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저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시민들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직접 쓰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별 거부감이 없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닌데 요금이 인상이 돼서 거부감이 좀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읍면동에 그 게시판에 붙이는 그 자료조차에도 단가 변동만 넣지 말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하라고 했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9월부터 이미 저희 고지서에 1월 달부터 요금 나가는 거는 다 개고가 됐고요. 각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데 이미 다 됐고 보도 자료까지도 오늘 난 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사안 가지고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9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상으로 인해서. 예. 어쨌든 주민의 부담이니까 하수도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비용 쓰는데도 시민분들이 또 이런 한 부분에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절감할 부분 절감하면서 또 우리 평택이 맑은 물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도 하수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해 주시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거 신규 편성된 것만 우선 질의드리고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는 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에서도 그 이제 세출 예산에서나 세입에서 저는 세입도 필요하면 이 설명 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특이 사항이면 일상적인 것까지야 뭐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뭐 꼭 사업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신규로 사업되어지는 것들은 좀 사업 설명을 첨부를 하셔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과에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게 우리 전문위원실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 후 프로그램 변경이 3,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신규 사업 맞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서는 그 정해진 예산목에 대해서만 설명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서 빼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설명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림톡 고지 및 핀테크 결제 시스템 구축도 다 없잖아요. 신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오전에 사무실에다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료 작성을 해서 일괄 묶어서 내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대반천 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일반 회계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신규 편성된 것도 없고 증감에서도 크진 않은데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 사업이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한 65% 정도 감해졌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마을 상수도 쓰고 있는 부락이 5개 부락인데 양교 2일이랑 3일을 올해 이제 상수도로 전환을 시킵니다. 12월까지 이제 완공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 삭감한 부분입니다. 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수 처리율 관련해서 오접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죠?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고 법적으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오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맞습니다. 합류식 아 이제
우수관이 5접, 이게 오수관에 5접이 된 게 있고요. 네. 또 오수도 또 우수관에 5접이 된 게 있습니다. 둘 다 존재한다. 그럼 그거를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관로 조사를 하고 CCTV 조사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걸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얼마나 돼요, 그 양은? 저희가 5년마다 관로 기술 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은 또 저희가 연막 시험이나 CCTV를 조사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자세하게 좀 주시겠어요? 지금 네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파악이 됐고 예, 예. 얼마나 개선을 또 해야 되고 예. 이게 우수관이 하수관으로 오접이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게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예, 전력비나 그러니까 납품비. 또 저기가 문제가 일반 가정집에도 이제 그 오수는 다 상관이 없는데요. 마당에 그 이제 그 빗물바지 같은 게 어떤 데 보면 또 이제 오수관에 접합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계속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가 오접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좀 최대한 빠른 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수가 하수관로로 오접이 됐을 때는 어쨌든 비용 발생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결론은 도시가 범람하시는 처리장으로 상황. 좀 많이 들어가니까는요. 하수 처리장으로. 역류나 침수할 수 있는 상황도 예, 생기니까. 그런 상황도 그렇죠.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왜 오접이 되는지는 파악이 돼요? 뭐 시공 과정에서 잘못을 한 건지 시공 아니면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사항이 많은 거고요. 이제 저희가 뭐 대형 공사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뭐 한 혹 가다가 또 그 한두 놓치는 개 경우가 정도가 있어요.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년도에 청북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오수관이 한 300mm 정도 되는데요. 빗물바지 하나만 연결이 돼 있어도 한 250mm가 되니까 그 양이 그렇죠. 좀 예. 그게 한두 개 찾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일단 파악하신 부분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